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영상을 오랜만에 올리는데 아, 일단 영상 주제는 조직 스토킹에 관련된 얘네들이 이제 주로 쓰는 방법이나 조직 스토킹 할 때 뭐 일단 제가 제외시킨 건 이제 정기 고문 이런 건 제외를 시켰어요. 일단 정기 고문은 저는 그렇게 막 뭐 계속 당하는 게 아니라서 일단 제가 잘 모르기도 하고, 하지만 저도 정기 고문을 당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다른 사람들처럼 빈번하게는 안 당해서 저는 뭐 일단은 이제 조직 스토킹의 제일 기본이 되는 것들, 얘네들이 이제 피해자라면 다 알만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화를 이제 제가 좀 해볼까 하는데, 일단 제가 이 조직 스토킹은 이 외부적인 것들, 그리고 행동, 시각, 청각, 후각 등등 뭐 이런 거 외부적인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로 이제 자주 한단 말이죠. 피해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생각했을 때 그걸 보고 느낀 것들에 대해서 그냥 말을 해보자고 해요. 일단 외부적인 것들은 어떻게 하냐면 1단계는 이제 먼저 보여주고 나중에 또 보여준다. 계속해요. 예를 들어 이제 어, 좀 흔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인터넷 보고 그래도 피해자분들이 뭐 경찰차를 자주 보이게 한다. 그거는 이제 피해자가 스스로 생각을 해서 경찰을 생각을 스스로 하거나, 아니면 뭐 어디에서 경찰차를, 그러니까 뭐 얘네들이 일단 그 경찰차를 먼저 보여줄 거예요. 인식을 시켜줘요, 맨 처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계속 보여줘요, 경찰차를. 네. 도로에서 계속 보여줘요. 걸어 다닌다거나 아니면 뭐 운전하고 다닐 때 피해자가 가는 동선에 이상하다시피 경찰차가 많이 나타납니다. 평소에 보이진 않는데, 그죠? 저도 원래 이거 경찰차는 안 당했었는데 최근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에 본 경찰차 본다는 피해자분들이 그분들은 진짜구나라고 알 수 있었죠. 예, 이건 좀 한 가지 예시고요. 뭐 다른 것들도 여러 가지 있겠죠. 뭐 먼저 이제 이 조직 스토킹 하는 애들이, 가해자들이 이제 어, 뭐 숫자를 먼저 보여줘요. 인식을 또 시켜줘요. 그거를 이제 예를 들어 뭐 3번이다 그러면은 뭐 계속 이제 엘리베이터 뭐 숫자 3으로 맞춰놓을 수도 있고, 내가 나갈 때 시간 맞춰서. 아니면 뭐 이제 뭐 어떤 분들은 이제 또 차 번호판에서 음, 차 번호판들을 많이 신경 쓰는 분들이 많으신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차 번호판에도 뭐 어떤 사람들은 뭐 6969 뭐 이런 거 잘 인식시켜 준다고. 그러니까 처음에 먼저 보여줘요, 얘네들이. 그 다음에 피해자가 인식을 했으면 계속 보여줍니다. 이게 지금 관점이거든요, 1단계가. 그래서 이제 음, 숫자를 처음에 인식시켜줘요, 하나씩. 하나 뭐 예를 들어 5 아니면 4 아니면 뭐 7 아니면 9, 뭐 어떤 숫자든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그 숫자만 계속 인식을 시켜줘요. 그게 1단계예요. 근데 이게 또 이제 나중에, 제가 영상 나중에 해야 되나 아니면 이 영상에는 이것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제가 다룰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거리인지. 어쨌든 이건 피해자의 외부적인 건 관계없고, 자기들이 피해자한테 주입하고 싶은 생각이나 인상 주고 싶은 것들 기반으로 그냥 해서 피해자에게 가스라이팅식 작업 들어가는 거다. 예, 대충 이런 게 1단계라고 보면 되시고, 먼저 이제 인식시켜주고 나중에 또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피해자는 이제 어떤 기분인지 다 아실 거예요, 피해자분들은. 그리고 2단계가 뭐냐, 이거는 이제 이거 외부적인 건 관계없죠. 1단계는. 2단계는 내가 사전에 한 행동들, 이건 피해자하고 관련이 있어요.
피해자가 사전에 한 행동들, 본 것들, 들은 것들 등등, 이것도 외부적인 것들이죠. 하지만 2단계입니다. 1단계랑은 좀 달라요. 1단계는 이제 가해자들이 피해자에게 먼저 인식을 시켜주고 계속 한다. 계속 보여주거나 뭐 듣게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외부적으로. 이제 2단계는 내가 한 것들이나 뭐 본 것들이나 뭐 느낀 것들, 들은 것들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이제 피해자분들은 다 제가 계속 말하지만 다 아실 겁니다. 다 똑같이 당해서. 어쨌든 반복적이게 1단계처럼 한다. 2단계를 그죠? 이건 피해자에게 관련된 것들이에요. 이거를 반복적이게 1단계처럼 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잘못하면 가해자들이 피해자 생각을 읽을 수 있다는 착각이 들 수 있음. 게스라이팅 당했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피해자분들은 어떤 분들은 이제 이 1, 2단계를 거치면서 인터넷 보면은 이제 피해자분들 걔네 가해자들이 자기들 생각을 읽는다.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실험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얘네들이 제 생각을 모르는 걸 아니까 실험을 해봤는데 제가 알아낸 게 이것들이에요. 1단계하고 2단계. 이거를 할 때 헷갈릴 수 있겠더라고요. 다른 피해자분들이. 제가 이제 따로 이제 얘네들이 맨날 감시하는 건 제가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뭐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실험 같은 걸.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어떻게 게스라이팅을 당하냐, 이거는 이제 후반부에 다룰 수가 있어요, 제가. 근데 일단 이 과정에서 1, 2단계에서 과정에서 이런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제 말은. 네. 근데 반대로 저희 피해자분들도 어떤 사람을 이 사람이 내 생각을 읽고 있나? 라는 착각이 들게 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네. 근데 이제 뭐 저희는 뭐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뭐 하지는 않죠. 음. 어쨌든 3단계로 가보면 1단계와 2단계 이제 자기들이 하려는 것들 이 안 통하거나 피해자가 모르고 눈치를 못 챈다고 판단되거나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면, 그러니까 1단계, 2단계에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면 이제 수동적 공격을 반복적으로 할 거예요. 수동적 공격은 이 제가 영상 후반부에 다룰 것 같은데 간단하게 말해서 그냥 좀 사회적으로나 형사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일들 있죠. 예를 들어 뭐 어떻게 말해야 되냐 이걸. 그러니까 어쨌든 사회적으로나 형사적으로 문제로 안 되는 그런 자그마한 일들. 뭐 예를 들어 내가 어디 줄 서 있는데 새치기를 한다거나 일부러, 그죠? 아니면 이제 뭐 내가 식당에서 어디 의자에 앉았는데 그 의자를 내가 화장실 간 사이에 뭐 다른 데로 옮겨 놓는다거나, 아니면 뭐 수동적 공격은 어떤 형태든 다 될 수 있어요. 일단 사회적으로나 형사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것들 전부 다 수동적 공격이라고 보면 됩니다. 얘네들이 쓰는. 그래서 수동적 공격을 반복적으로나 일리에서 피해자에게 영향이 있다고 판단할 때까지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거는 수동적 공격은 1단계와 2단계가 효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수동적 공격에 들어가요. 그러면은 왜 수동적 공격을 하냐? 1단계, 2단계 효과가 없다 판단되면, 그러면 이제 수동적 공격을 하면 사람이 이제 얘네들이 의도한 게 이제 관심을 받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이 피해자한테 알리려고, 인식을 확실시켜 주려고 수동적 공격을 해서 예민하게 만든다는 거죠. 1단계하고 2단계를 신경 쓸 수 있게끔. 네, 제 말이 딱 그 말입니다. 어쨌든 수동적 공격은 여러 가지 형태로 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식당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우면서 의자를 가져가서 대놓고 이제 내 의자에 앉아 있다거나, 이런 건 제가 겪은 거 토대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또 장소 불문 피해자를 계속 쳐다본다거나, 맞다, 쳐다보는 것도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안 되잖아요. 쳐다볼 수도 있지 사람을. 예. 근데 사람을 쳐다보면 거슬릴 수밖에 없어요. 뭔지 아시죠? 피해자들은 피해자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빤히 쳐다보는 새끼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뭐 어쨌든 이것도 수동적 공격에 포함이 된다 이런 말이고요. 그리고 길거리에서 길을 안 비켜준다거나 일부러 뭐 약간 길막하는 것 같지 않은데 약간 길막을 한다 뭐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일부러 한 것 같진 않은데 피해자는 알죠. 길막을 일부러 한 거라는 걸. 다른 삼자가 보면 이제 잘 그렇게 막 애매해요. 이런 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는 이제 정의가 필요한 거죠. 이런 게 어쨌든 운전할 때 크락션을 누른다거나. 근데 한국에서는 이제 구분이 좀 힘들 수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크락션을 되게 많이 누르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4단계는 드물지만 경찰 연루 되게끔 일부러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3단계 수동적 공격을 했는데 이 피해자가 별로 뭐 심리적으로 크게 효과가 없는 것 같다. 영향이 안 받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4단계로 가더라고요. 저는 이제 4단계까지만 가봤어요. 더는 안 했는데 이제 드물어요. 그래서 일부러 뭐 이제 경찰 연루가 무슨 말이냐면 그냥 작은 이제 큰 범죄 말고 작은 범죄 이제 좀 노출되게끔 유도한다고 해야 되나? 유도를 하는데 좀 그렇게 제가 당한 거는 이제 좀 뭐 논란의 여지가 있는 그런 건데 어쨌든 경찰 연루 되게끔 이제 형사적으로 가벼운 형사 이런 처벌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식으로 약간 이제 저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도로교통법 이런 거 관련된 거였거든요. 도로교통법은 이제 일반인들도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보통 이제 서로 막 신고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이거를 일상적이게 포장을 해서 얘네들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4단계는. 음, 저는 근데 이제 다른 분들은 어쩐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4단계 같은 행동들을 많이 받지는 않아요. 음, 그때 딱 한 번 그런 것 같고 이게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얘네들이 근데 평소에 하는 행동들이 있잖아요.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거 계속 피해자한테 하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경찰 연루가 돼요. 왜냐면 피해자는 제가 후반부에 다루긴 할 건데 이걸 계속 하면은 1, 2, 3단계를 계속 하면 피해자가 좀 그렇습니다. 최원종처럼 되거나 그래요. 이제 피해자분들 다 동의하시겠죠? 예. 저도 약간 짜증이 나긴 하는데 뭐 어쨌든 근데 제가 봤을 땐 이 경찰에 인터넷 어떤 피해자분들 보니까 경찰을 보면 되게 흥분하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안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이제 지금 이 영상을 혹시 보신다면 본인이 경찰을 보면 흥분을 한다. 그러면 그걸 인지를 하시고 음, 좀 차분해지셔야 돼요. 왜냐면은 얘네들이 만약에 제가 보니까 많은 피해자분들이 경찰을 보면 약간 흥분을 하더라고요. 약간 적대심을 갖는다던가 약간 그런 게 많으신 것 같은데 얘네들이 그런 걸 유도하는 걸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이제 경찰이
일단은 피해자는 어, 피해자와 관계없이 일단 일반인들 보면은 일반인들만 봐도 경찰이 주위에 있으면 좀 경각심이 들잖아요. 약간 예를 들어 이제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경찰차를 본다거나 그러면 이제 좀 더 운전을 조심스럽게 하거나 음, 그런 경향이 있겠죠. 일반인들이 그죠? 예,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보면 일반적인 심리가 경찰을 보면 좀 경각 약간 경고 이런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피해자는 1, 2, 3단계를 다 거친 피해자 아닙니까? 맨날 당하는 피해자들이 맨날 1, 2, 3단계를 당해요. 근데 이 경찰차를 계속 보여준다. 아니면 경찰 주변에 경찰을 그냥 경찰 경찰을 보여준다거나 그러면 이제 피해자는 적대심을 많이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음,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경찰 보면은 알고 있으세요. 이게 감시하는 애들이 일부러 피해자를 경찰한테 적대심을 갖고 공격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음, 이건 제가 여기에 써놓지 않았지만 이런 건 어쨌든 이런 그러니까 안 그러신 분들은 이제 괜찮지만 이제 경찰차를 많이 보시는 피해자분들 있죠. 아마 그런 피해자분들한테 이걸 많이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찰이 많이 보이게끔. 네, 저는 그렇진 않은데 경찰차를 좀 많이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저한테는 이제 경찰차를 뭐 1단계 뭐 이 정도 수단으로 쓰는 것 같긴 한데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가 경찰을 보고 되게 적대심을 가진 분들을 많이 봤어요. 영상들을. 그러니까 이걸 알고 계시라는 거죠. 알고 있으면 좀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도 경찰을 아무리 많이 이 감시하는 놈들이 경찰을 주변에 많이 이제 돌아다니게 해도 아 얘네들이 일부러 나를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런 반응을 유도하는 거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이제 잘 생각해 보시고 좀 잘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A와 제가 A는 이제 지금 안 보여드렸는데 굳이 다룰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어쨌든 이제 B의 정보를 할 수 있는 것들 사람이 단순한 점과 감시 조직 스토커들이 외부적인 것들로 피해자들을 관찰하고 그걸 기반으로 반복적으로 가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영향을 준다. 자기들이 원하는 영향을 줘요. 외부적인 것들 1, 2, 3단, 4단계까지 해서 그리고 이제 피해자분들은 아시다시피 조직 스토킹을 이제 받다 보면 보통 패턴들이 다 보이잖아요. 맨날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피해자 특정 말이나 행동 하면 어떤 생각 감정이 있는지 가해자들은 읽으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피해자가 이제 일반인들을 예를 들어 볼게요. 일반인들도 이제 놀래키려고 하면 놀래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제 사람들은 보통 연관된 걸 생각을 많이 해요. 음, 자기가 본 거 들은 거 관련해서 잠깐만 봐도 그래요. 한 몇 초? 1초만 봐도 1초만 어떤 거 이제 인터넷에서 뭘 본다 서핑하다가 주위에 있는 것들 있죠. 자기가 그걸 보고 있는 것도 의식을 하지 못하는 것들 있잖아요. 주위에 그냥 인터넷 화면을 보고 딱 옆에 있는 글자들 광고 글자나 뭐 그런 것들도 관련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어떤 걸 관련해 생각이 사람마다 좀 다를 거예요. 근데 이제 감시하는 놈들은 이 피해자들을 하나하나 이제 감시를 오래 한 사람들이면은 얘네들이 다 기록을 해둘 거예요. 이 피해자는
어떤 걸 관련해서 자주 생각을 하나, 뭐 그런 걸 다 기록을 할 거란 말이에요. 이건 이제 표면적인 이제 그런 간단하게 설명을 한 거지만 얘네들은 되게 다 기록을 할 겁니다. 음. 그래서 더 이제 얘네들이 1, 2, 3단계를 하면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 2, 3단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생각을 어, 읽는 척을 많이 해요. 왜냐면 이제 이 피해자에 대한 데이터가 많이 쌓여서 얘가 무슨 관련해서 생각을 많이 하나 이런 걸 다 기록해 둘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요즘은 AI가 발달해서 컴퓨터로 그냥 뭐 돌리면 나올 수도 있고 자세한 건 모르는데 저도 일단 방법은 여러 가지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걸 또 이제 사람이 일일이 다 하기가 좀 번거롭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제 생각에 이제 AI를 쓸 것 같은데, 그리고 얘네들은 기술을 좀 좋은 걸 쓰는 것 같아요. 일반인 컴퓨터보다는. 예. 뭐 당연히 해킹을 하니까 훨씬 더 좋은 기술을 쓰겠죠. 일반인들보다. 음. 그리고 또 얘네들이 하는 것들이 약간 국정원급이에요. 이게 진짜 무슨 경찰 일반 경찰 일반 무슨 뭐 보호센터라고 해야 되나? 경찰에서 뭐 누구 관리한다고 하잖아요. 뭐 좀 범죄 위험이 있는 사람들 뭐 그런 레벨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땐 약간 국정원급이에요. 예. 경찰들은 이런 걸 못해요. 이런 거는 좀 심리적으로 지식도 많이 있어야 되고, 약간 국정원 애들이 그런 애들이 많잖아요. 직종 뭐 해커도 구하고 걔네들 뭐 심리적으로 뭐 심리학자도 구하고 뭐 여러 가지 직종들이 있겠죠. 음. 그리고 국정원은 이제 좀 일반 그런 직장인을 구하는 게 아니라 좀 한 분야에 뛰어난 사람들을 좀 구하니까. 음, 네, 그렇습니다. 예, 이런 거는 일반 기관이나 뭐 일반적인 경찰 애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음, 그냥 일반적인 뭐 저기 뭐라고 해야 되냐 공무원, 예, 공무원 애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걔네들이 하고 싶어도 못해요. 이런 건 국정원급이나 아니면 국정원보다 더한 새끼들이 있거나 뭐 그런 애들이 하는 걸 거예요. 음. 그럼 어쨌든 예, 가해자들을 읽으려고 해요. 예. 왜냐하면 이걸 기반으로 계속 이거에 관련 연관된 걸 반복적으로 가해를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연관된 걸 얘네들도 계속 반복적으로 하려고 해요. 1, 2, 3단계를 하듯이 계속 합니다. 그러면 이제 피해자들은 이거에 계속 노출되면 반응이 똑같고 생각하는 게 똑같아요. 얘네들이 뭘 할 때마다. 나중에 영상 나중에 좀 다룰 거지만 이 1, 2, 3단계를 계속 하면 피해자가 생각하는 게 패턴이 또 생겨가지고 얘네들이 일부러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서 어쨌든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이 다음에 어떤 것들을 할 것인지 대충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음, 이제 예측을 한다는 게 아, 어떻게 말해야 되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1, 2, 3단계를 어떻게 하고 하는지 이제 관찰을 하고, 이건 관찰을 좀 하셔야 돼요. 본인이 너무 피해를 받는다는 거에 집중을 하지 마시고 얘네들이 무엇을 하냐 그런 걸 관찰을 하시고, 그리고 피해자분들은 어딜 가나 딱 보면 아시잖아요. 어떤 놈들이 가해자들인지 딱 보여요. 눈에 보면 얘네들이 티나게 하니까 딱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바로 눈치 까시고 그걸 그 피해자분들이랑, 예를 들어 가해자들이 주변에 있잖아요. 그걸 피해자분들이랑
직접 그 가해자들이랑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현장에 있는 가해자들이랑 뭘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가해자들은, 현장에 있는 애들은 그냥 돈 받고 하든 뭐 어떻게 하든, 저는 경로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돈 받고 한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 걔는 그냥 돈 받고 그냥 거기 현장에 와 있는 거예요. 피해자분들을 괴롭히려고. 가해자들이 이제 뒤에서 조종하는 애들이 있겠죠. 제 앞에 가서 뭐뭐 해라, 음, 그런 걸 시켜요. 근데 이제 그 현장에 있는 애들하고 상대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뒤에서 조종하는 애들, 우리 감시하는 애들하고 음, 상대를 한다고 생각을 항상 하시고 있으면 좋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유연하게 그 현장의 상황을 대처할 수가 있고, 또 좀 더 창조적인 생각들도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음. 왜냐면 그 현장에 있는 가해자들만 보고 생각을 하면은 좀 유연해지지가 못합니다. 예, 저도 겪어봤는데 그렇게 하면 유연해지지가 못해요. 이게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현장에 있는 가해자들은 이제 돈 받고 왔다 생각하시고, 이를 감시한 놈들이 이걸 해서 나한테 어떤 영향을 줄 거냐, 그리고 또 내가 어떻게 여기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되냐, 그런 거를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일반 피해자분들은 제가 보니까 좀 그렇게 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대부분들이. 근데 저는 그렇게 하면은 어, 얘네들이 아마 놀랄 때도 있을 거예요. 놀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좀 일부러 이제 얘네들 의도를 파악도 하면서, 뭐 제가 분석한 얘네 의도가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지만, 일단 뭐 제가 일시적으로 나오는 이제 그런 감정들하고 생각들에 대비해서 음, 뭐 다른 생각도 해보고 다른 행동도 해보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일반 피해자분들은 만약에 가해자가 현장에서 뭘 했다, 피해자한테, 그럼 그 피해자는 즉각적인 반응과 생각들이 나올 거예요. 그게 일반 사람들의 흔히 생각하는 상황이고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그걸 가해자들은 그걸 또 이제 피해자한테 생각을 마치 읽었다는 것처럼 음, 이제 그걸 본인이 피해자가 그 당시에 생각한 것들이나 반응들, 그런 거를 또 각인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피해자 생각을 읽었다는 것처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러면 이제 피해자는 이제 생각하겠죠. 얘네들 내가 어떻게 생각을 읽을까? 이런 장비가 있나? 그렇게 착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처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아실 거예요. 이 새끼들 내 생각을 맞추고 있구나. 그러니까 생각을 아는 게 아니라 생각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음, 네, 알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대충 다음에 어떤 것들을 할 것인지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전부 다. 이것만 잘 아시면 전부 다 예측 가능하고요. 이제 제가 이걸 하고 느낀 거는, 저도 이제 이거 실험한 지 뭐 얼마 안 됐는데, 제가 이걸 하고 느낀 건, 저는 일단 뭐냐, 그냥 얘네들이 일단 모르는구나, 내 생각을 모르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처음 드는 생각은. 그리고 얘네들이 모르는데 왜 자꾸 맞추려고 할까? 음,
왜 자꾸 맞추려고 할까? 왜 자꾸 나한테 자기들이 내 생각을 읽는다고 가짜로 알려주려고 할까? 뭐 그런 생각들이 들었는데, 그리고 또 하나 든 생각이, 그냥, 음, 얘네들도 사람이니까 뭐 어쩔 수 없다, 뭐 약간 그런 생각들을 들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얘네들은 또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이제 저처럼 이렇게 예측하시고 뭐 이런 분들은 제가 인터넷에서 보지 못했는데 뭐 있을 수도 있겠죠. 예,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거 다 예측하고 얘들 보면은 그냥 병신 같은 거예요. 그냥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피해자긴 한데 가해자들이 1, 2, 3단계를 하고 이제 계속 저한테 세뇌식으로 해서 게스라이팅식으로 해서 이제 내 생각을 읽을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얘들 생각 예측하고 하는 걸 몰라요 전혀.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죠 생각을. 전혀 몰라요. 저는 맞춘 게 이제 뭐 저도 다 맞추지 않지만 맞춘 게 좀 많아요. 근데 얘네들은 제가 언제부터 맞추고 있는지도 모르고 뭐 그럽니다. 근데 이제 얘네들의 행동을 다 맞춘 사람 입장에선 객관적으로 봤을 때 바보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진짜 바보처럼 보여요. 얘네들은 그걸 모르고 계속 하는 거죠. 예, 계속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 저처럼 이제 이런 걸 당한다. 그러니까 생각을 읽는다는 게슬라이팅을 당하신다. 저처럼 이제 실험도 해보시고 예, 약간 그래 보세요. 그러시면 답은 나올 겁니다. 얘네들이 그런 생각 읽는 기계가 없어요. 그냥 단순 그냥 사람 심리학 정도로만 보면 됩니다. 심리학 정도로만 보면 되고 생각을 맞추는 그런 기계는 없습니다. 음, 뭐 어쨌든 다음으로 넘어가자면 이제 더 가면 가해자들을 조종할 수도 있어요. 조종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이제 조종한다는 건 얘네들을 이제 생각을 예측하잖아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시면 얘네들은 다음에 뭘 할 거다. 아니면 어, 뭐 제가 여기에 쓴 건 이제 연기를 하는 건데 어, 가해자들이 항상 피해자를 조시서클을 붙인다는 건 피해자라면 다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이건 제가 아까도 말했죠. 현장에 조직 스토커들을 계속 붙이잖아요, 애들이. 음. 그러면 이제 조직 스토킹일 것 같다는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연기를 하시면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좀 이제 어, 이 현장에 있는 애들을 신경 쓰지 말고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이 말을 걸었다. 그럼 얘 감시한 애들이 뒤에서 이걸 시켰구나. 그걸 인지하시고 그러면 나는 감시한 애들한테 어떤 상황을 보여줄까? 어떤 말들을 하는 것처럼 보여줄까? 어떤 행동들을 하는 것처럼 보여줄까? 이 가해자들, 현장에 있는 가해자들한테. 그죠? 그러면 이제 결국 저희 행동을 분석하는 건 이 현장에 있는 가해자들이 아니라 그 뒤에서 감시하는 애들 있죠. 저희 감시하는 애들. 걔네들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단순하게 그냥 얘가 평소에 그러니까 자기들이 심어놓은 가해자들한테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럼 어쨌든 그걸 인식을 하고 있으면 일단 원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게 유도할 수를 있단 말이죠. 예. 이건 뭐 빠른 상황에 따라 빠른 판단력과 추진력이 필요해요. 상황에 따라.
이제 좀 그 가해자하고 내일도 보고 모레도 보고 뭐 이런 상황이면 좀 다르죠. 예. 이건 좀 유연하게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전달이 잘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일단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먼저 가해자들이 생각하기에 피해자가 이걸 신경 쓸 것이다라는 것들을 밑밥으로 던져봐서, 이 가해자들이 이런 경우도 있어요. 가해자들이 이제 1, 2, 3단계와 관계없이 가해자의 피해자한테 뭔 밑밥을 좀 던져요. 예를 들어 뭐 저번에 내가 신경 썼던 것, 저번에 피해자가 신경 썼던 것을 얘가 아직도 신경 쓰나, 뭐 이런 걸 밑밥을 던져요. 어쨌든 그 밑밥을 알아채셨으면 이제 그거에 넘어가 주는 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에 신경 써 주는 척을 합니다. 그러면은 얘네들은 이후에 반복적으로 그걸 할 거예요. 이것도 이제 예측의 일부죠. 예측의 일부입니다. 음. 그리고 연기를 하실 때 얘네들은 무조건 피해자가 신경 쓰는 거를 그거에 대해 뭘 하려고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어떤 거를 가짜로 신경 쓰는 척을 해봐서 그거에 무엇을 하나 어떻게 해서 하나 그런 거를 좀 분석해 보시고, 제가 보기엔 모든 피해자가 같이 똑같이 이런 식으로 당할 것 같긴 한데 뭐 피해자마다 패턴은 살짝씩 다를 수도 있으니까 스스로 잘 분석해 보시고 음, 그거에 좀 유연하게 적응을 해가지고 좀 스스로의 방법을 예측하는 방법이나 뭐 아니면 반대로 가해자들을 이제 바보로 만든다거나 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보통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게스라이팅 당할 확률이 높다. 네, 그죠? 반복적으로 또 하니까 1, 2, 3단계랑 똑같은 방법입니다. 방법은 좀 다르지만 1, 2, 3단계랑 똑같아요. 목적이 게스라이팅. 그러면 100%의 확률로 피해자가 가해자들에게 연기를 하여 주입시킨 그 생각들을 행동으로 옮겨 가해를 할 것이다. 100%의 확률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예측도 하려고 해보시고 반대로 얘네 뭘 하게 만들어 보신다거나 일부러 연기를 하셔서 여러 가지 해보시면 돼요. 제가 이게 적은 거는 이제 좀 표면적이게 잘 알아들으실 수 있게 이제 적어 놓은 거고요. 이제 방법과 이제 어떤 뭐 사항도 다 다르고 그러니까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본인들이 잘 찾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저대로 이제 또 방법이 있지만 뭐 대부분 이런 식입니다. 예. 음, 뭐 주의사항 뭐 잠깐 말씀드리자면 피해자들은 이제 잠깐 말한 거 들은 거 행동한 거 다 기억하고 있으면 좋아요. 예, 뭐 머리 아프겠지만 일단 실험할 때만은 그러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뭐 신경 쓰는 척 해보세요. 그리고 거기서 외우기 힘든 것들 아니면 가해자들이 이런 거 피해자가 못 외우겠다 하는 것들 있죠. 그런 거 딱 캐치하셔가지고 기억하시면 좀 얘네들 관찰하는 데 도움 되실 거예요. 가해자들이 뭐 하는지. 이제 왜냐하면 사람들은 보통 자기 스스로가 말하고 듣고 보고하는 행동들을 연관해서 생각하기 때문.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람들은 되게 연관된 걸 되게 연관되게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얘네들이 그걸 또 이용하는 것 같고요. 조직 스토킹 하는 애들이. 음, 특히 피해자들은 더 가해 세력이 있기에 이제 반복적으로 가해를 당하잖아요. 그래서 더 그럴 수가 있어요, 피해자들은. 예. 음, 예를 들어 가해자들이 일부러 피해자가 어떤 생각을 하게 주위 사람들을 사용해 특정 말을 하게 한다던가, 그죠? 주위 사람들을 사용해서 할 수도 있어요.
특정 말을 하게 한다던가 유도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행동을 하게 한다던가, 그러면 피해자가 그거에 관련해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할 거예요. 자기 본인은 눈치 못 채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요,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가해자들이 그거에 관련해서 가해를 할 거예요. 반복적으로 1, 2, 3단계처럼 할 겁니다. 그럼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가해자들이 자기 생각을 읽거나 그런 최첨단 기계가 있다고 착각할 수가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이거를 쉽게 이해하려면 유튜브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용되는지 알면 이해가 더 쉽고 개슬라이팅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 거다. 이런 뭐 주의 사항이고요. 어디 보자. 이게 지금 제가 뭘 말을 하려고 했는데 그리고 여기 어떤 생각을 하게 주위 사람들을 사용해서 이제 주변에서 이제 피해자를 어떤 걸 하는 걸 유도하는 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이 연극을 할 수도 있어요. 길거리 연극이라고 하죠. 저는 이제 제가 글로 적을게요. 길거리 연극. 길거리 연극. 자, 이거는 제가 최근에 예를 들자면 저는 이제 밖에서 자전거를 한번 탔거든요. 자전거를 탔는데 두 아줌마들이, 두 명의 아줌마들이 제가 딱 지나갈 때 싸웠어요. 말다툼을 한 거죠. 말다툼을 했는데 이게 좀 심해요. 심하다. 심한데 이제 제가 지나갈 때 또 했단 말이죠. 이런 거를 피해자가 만약에 본다. 그러니까 심해요. 어떻게 심하냐면 물건을 막 집어 던져요. 집어 던진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연기를 한다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심각한 싸움은 이게 연기인가라고 생각을 못해요. 다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조이스토킹을 너무 많이 당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뭐 나가면 전부 다 그냥 조직 스토킹 애들이 깔려가지고 전부 다 가짜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국에 있을 때는 이제 이렇진 않았는데 한국에 좀 있으면서 얘네들이 좀 패턴이 이게 한국에는 좀 심한 것 같더라고, 조지 스토킹. 그래서 이제 저는 나갈 때마다 당해서 그냥 전부 다 그냥 조지 스토킹 애들이 깔아놓은 애들이구나 그런 전제하에 봐서 저는 보일지도, 그래서 보이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물론 피해자가 아닌 그냥 일반인이, 감시를 전혀 안 당하는 일반인 이런 거 보면 그냥 저 사람들 진짜 심각하게 싸우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저 또한 연기를 할 때 이런 식으로 해요. 저 또한 진짜처럼 합니다. 근데 좀 힘들긴 해요. 이게 연극이, 저도 이제 감시를 하도 당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가능가다 하는데 힘들긴 합니다. 인생이 좀 힘들어지긴 해요. 왜냐면 이 사람 저 사람 앞에서 다 연극을 해야 되니까. 왜냐면 감시하는 놈들은 계속 감시를 하고 내 주위 사람들한테 내가 뭘 했는지 다 들을 거고, 아니면 내가 가는 데마다 카메라를 설치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한국은 어차피 또 카메라가 많으니까 일단 피해자분들이 감시한 애들한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고 싶으면, 잘못된 이제 좀 틀린 생각이나 그런 거를 이제 연기해서 심어주고 싶다면
인생 자체를 연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좀 본인이 지능이 높으시다, 똑똑하시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바보처럼 연기를 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 뭐 똑똑한 편은 아닌데 그냥 좀 EQ가 높은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일반적인 건데 어쨌든 얘네들이 그러니까 인식하고 있으셔야 될 게, 피해자라면 인식해야 될 게 뭐냐면, 감시하는 놈들은 계속 주위에 조지 스토커를 붙여요. 뭐 친구가 됐든 부모가 됐든 뭐 형제 자매가 됐든 주위 사람들 전부 다 매수합니다. 제가 어딜 뭐 회사를 다닌다거나 주위 사람들 전부 다 매수해요. 음. 그래서 정보를 계속 얻고 있을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아니면 뭐 피해자 보면 뭐 도청기를 심어놨거나 뭐 핸드폰을 맨날 가지고 다니니까 어차피 도청을 할 수 있겠죠. 음. 뭐 다른 사람한테 물어볼 필요 없이, 만약에 그런 핸드폰이 없거나 뭐 도청 장치가 없는 상태라면, 그리고 다른 사람과 같이 있다면,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사람한테 물어보겠죠. 나중에 피해자랑 헤어지고. 음.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 본인들이 뭘 하고 싶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옛날부터 연기를 좀 많이 했고요.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이제 이 감시를 당한다는 걸 확실히 알았을 때부터 연기를 좀 했거든요. 음. 근데 이제 이 인생 연기를 한다는 거는 그냥 하시면 안 되고, 자기가 인생에서 개인적으로 이루어야 될 것들을 다 이뤘다, 그런 상황이시면 하셔도 돼요. 목적을 가지고. 내가 연기를 해서 감시하는 애들을 나를 감시를 하니까 24시간 연기를 해서 얘네들한테 어떤 잘못된 인식을 줘야겠다. 그리고 그 목적은 뭐에 있다. 그런 걸 다 정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뭘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예, 나중에 뭐 하지도 못하고. 일단 저는 지금 이제, 근데 얘네들은, 감시하는 놈들은 뭐 말을 해줘도 몰라요. 그러니까 생각 자체를 모르니까 당연히 모르는 건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뭐 제가 봤을 때 이제 연기를 하시려면 자기 인생에서 꼭 이뤄야 될 것,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것들은 다 이루세요. 그리고 나서 감시에 집중을 하시든 뭘 하시든 하세요. 예, 그게 좋습니다. 그게 좋고요.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자면, 길거리 연극은 이런 것까지 해요. 이런 것까지 해서 어떤 영향이 피해자한테 있냐, 그게 중요하죠. 내가 자전거 타고 가는데 아줌마 둘이 붙여가지고 둘이 싸움하는 거를 내 앞에서 왜 보여주냐? 응? 왜 보여주냐 이걸? 물론 제 생각이지만 이거는 이제 보통 피해자들한테 1, 2, 3단계나 아까 보여준 거 있죠? 예. 그거나 아니면 이제 반복적으로 뭘 한다. 반복적으로 반복 반복이라고 두겠습니다. 반복을 하는 이유는 피해자 생각이나 일단 생각을 방해하기 위함이에요. 방해하려고. 생각을 방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 3단계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예, 그런 거나, 반복을 하는 이유는, 반복은 이제 뭐 다른 거요. 관련된 거.
뭐였지? 아, 너무 많네. 잠깐만. 일단 피해자분들 머리가 많이 아프시죠? 저도 아픕니다. 내가 무슨 국정원도 아닌데 왜 국정원한테 이런 걸 당해가지고 이런 것까지 다 알아야 되나. 저도 진짜 너무 힘들어요. 신경 쓰는 걸 이제 반복적으로 뭘 한다거나, 그죠? 그런 걸 반복하는 이유가 피해자의 생각을 방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보통 이제 생각을 일반인들은 생각을 자유롭게 흘러가는 대로 합니다. 흘러가는 대로. 이게 중요해요. 아이고. 흘러가는 대로 합니다. 근데 감시 피해자들은 이게 안 돼요. 왜냐면 가해자들이, 당연하죠, 가해자들이 1, 2, 3단계를 하니까 1, 2, 3단계를 하니까 1, 2, 3단계를 합니다. 그리고 길거리 연기 아줌마들이 싸우는 거 심하게, 보통 이렇게 주위에서 심하게 싸우잖아요. 그러면은 머리에서 이 사람들 뭐야 놀래잖아요. 그러면 피해자는 거기에 넘어가요. 생각에 방해가 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자전거 타러 제가 나갔는데 여유를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누가 싸운다, 심하게 막 악지르면서 소리 지르면서 핸드폰 던지면서 싸워요, 진짜처럼. 그러면 제가 이 사람들이 아니었으면은 이제 자유롭게 이제 흘러가는 대로 제가 생각하면서 자전거 타면서 다녔겠죠. 집에 돌아갔을 거예요. 타고 재밌게 타고. 근데 중간에 이런 두 명의 아줌마들이 싸운다. 그러면 여기서 좀 생각에 방해가 와요. 예. 생각에 방해가 옵니다. 이제 생각을 방해하는 건 괜찮아요. 이런 건 이제 신경을 안 쓰면 되니까. 왜냐면 그러니까 이것도 인식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피해자분들은 인식을 하면 괜찮다. 이게 가해자들이 하는 거예요. 가해자들이 길거리 연극단을 보냈구나. 인식하면 괜찮아요. 알고 있잖아요. 네, 괜찮아요. 뭐 어쨌든 생각은 방해가 될 거지만 얘네들이 의도한 데는 의도 그러니까 얘네들이 의도한 거는 피해자의 생각을 방해하려고 일부러 보낸 거잖아요. 얘네들을, 아줌마들을. 근데 피해자가 이걸 인식을 하고 얘네들이 보냈구나. 별로 놀라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괜찮다는 거죠. 만약에 이걸 인지 못하고 진짜 상황이다 생각한다. 진짜 상황이다 생각을 하시면 이 피해자는 가해자들이 의도한 대로 한 대로 뭐라고 해야 되지? 생각의 방해를 받아요. 생각의 방해를 받는다. 이게 생각의 방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이제 경찰차, 아까 말씀드린 거죠. 그게 제일 쉬울 거예요. 피해자 주위에 계속 경찰차를 인지시키는 게 생각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게 목적이에요. 1, 2, 3단계의 목적이 그겁니다. 생각을 방해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주 목적이에요. 생각을 방해하는 게 목적. 가해자들이 뭘 하든 생각, 피해자들의 생각,
생각을 방해하는 게 목적이다. 이렇게 두는 게 제일 좋아요. 가해자들이 뭘 하든 피해자들의 생각을 방해하는 게 목적이다. 이게 맞습니다. 이게 안 없어지지 왜 색깔이? 그냥 이렇게 할게요. 어쨌든 이렇게 길거리 두 명 아줌마들이 싸우게 하는 것도 피해자들 생각을 방해하려고 하는 거고, 1, 2, 3단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도 반복적으로 뭐 경찰차 나타나게 하는 거나 뭐 그런 거 있죠. 아니면 자기 외부적인 것들 본 거 들은 거 뭐 하는 거, 그런 거 계속 똑같이 따라하거나 뭐 그런 거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예,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반복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게 목적이 다 피해자들의 생각을 방해하는 게 목적이에요. 일반인들은 이제 평소 이제 자유롭게 흘러가는 대로 살잖아요. 인생 자체를 자유롭게 흘러가는 대로 살아요. 피해자들이랑 다릅니다. 우리 감시 피해자들이랑은 달라요. 일반인들은 이렇게, 그래서 좀 행복 지수가 더 높을 거예요, 일반인들은. 근데 이제 피해자들, 우리 감시 피해자들은 안타깝게도 이제 가해자들이 이제 계속 피해자의 생각을 방해하려고 해요. 이제 흘러가는 대로 못 살게 한다는 거죠. 계속 피해자들은 이걸 계속 당하면 경각심이 막 들고 막 불안해요. 막 계속.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개인들 감시 피해자들의 상황이고요. 예를 들어 9.12 테러, 쌍둥이 타워 9.12 테러 있죠.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 세계인들을 피해자로 만드는 거죠. 9.11 테러는 제가 이런 것까진 좀 여기 다뤄야 되나 모르겠는데, 일루미나티 이런 애들 있죠. 이 세계 그림자 정부, 세계를 조종하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일부러 9.11 테러 한 것처럼 테러리스트들이 해가지고 이제 쌍둥이 타워를 이제 붕괴시키죠. 이제 뭐 그런 음모론이 많아요. 안에 폭탄을 일부러 설치해가지고 비행기 딱 들어갈 때 맞춰서 폭탄을 터뜨렸다. 영상을 보면 그런 거 같더라고요. 예. 저는 이제 조직 스토킹 피해자라 잘 알아요. 이 세계 정부들이 어떤 심리 작전을 쓰는지 세계인들에 대해서. 이제 저는 피해자니까, 감시하는 애들 피해자니까, 이제 감시하는 조직도 얘네들 하부 기관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 상부가 그림자 정부 애들이겠죠. 예. 어쨌든 국정원도 그림자 정부가 다 조종하는 애들이니까 똑같은 거죠. 맞아요. 공개적인 기관이든 아니든 그림자 정부가 다 조종하는 애들이니까.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9.11 테러, 쌍둥이 타워 이런 것도 똑같은 것다. 그러니까 이 두 명의 아줌마들이 내가 지나갈 때 싸운다, 말다툼 심하게, 핸드폰도 집어 던졌어요. 진짜인 것처럼, 여기 진짜인 것처럼 위장을 한다니까요. 근데 진짜인데 좀 이상한 부분이 있죠. 이상한 부분은 왜 피해자가 지나갈 때 그러냐 이 말이에요. 멀리서 올 땐 가만히 있다가 피해자가 오니까 갑자기 격해지고 핸드폰 집어 던지고, 피해자 앞에서. 신기합니다. 그러면은 피해자가 이게 인지를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가짜라는 인지를 못하면 9.12 쌍둥이 테러 타워 피해자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9.11 쌍둥이 테러 타워 이제 전 세계인들이 뉴스로 봤으니까 그때 경각심이 다 많이 있었죠. 예, 그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사람을 이제 게스라이팅 시키는 약간 그런 과정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다뤘던 수동적 공격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글씨는 제가 지금 여기서 보여드리는 거지만 안타깝게도 제가 아까 영상 후반부에 말씀드린다는 것들은 지금 못 드릴 것 같아요. 이 영상에서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네. 일단 다음 영상에서는 수동적 공격에 대해서 제가